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6시 방송은 제주 라이브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야근을 많이 했더니 카페인 때문인가? 마그네슘 부족인가? 갑자기 얼굴이 파르르르 떨리는 경험 있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게 며칠간 지속되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시는 현대인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알쏭달쏭한 신경과 질환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연세의대 신경과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송숙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네, 이 증상 같은 경우는 진짜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많이들 경험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뭐 직장인만이 뿐만이 아니라, 아니고요. 그죠? 예, 나이 드신 분들, 뭐 여러분들이 네. 아마 어쩌면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셨을 만한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상하게 눈이 이렇게 부르르 떨리거나, 맞았어요. 예, 얼굴이 이렇게 실룩실룩하거나 이제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료를 보실 때 이렇게 얼굴 떨림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아, 생각보다 많아요. 오.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만약에 눈이 파르르르 떨렸는데 눈가가 이 증상이 좀 반복된다고 하면 좀 무서운 마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혹시 뭔가의 이제 전조 증상이 아닐까, 네. 뭔가 안 좋은 거의 시작이 아닐까, 시작은 이제 아닐까. 이런 게 걱정이 남아 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게 눈가의 떨림뿐만이 아니라 얼굴이라고 네. 이제 주제를 잡아봤고요. 또 알쏭달쏭 신경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실시간 채팅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또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의 성별 그리고 나이, 요즘 최근의 증상, 드시고 계신 약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물 한 모금님 그리고 들숨 날숨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들어와 주셨고요. 구름님께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질문을 남겨주신 개런티님께서는 작년부터 눈 위쪽이나 밑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떨려 신경과에 방문했습니다. 신경 전도 검사를 했는데 수치는 다 정상이고요. 혈관들이 예민해져서 그럴 수 있다 해서 약을 처방받고 복용했더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2달 전부터 이 오른쪽 눈 위에만 미세하게 떨리고 특히 재채기, 하품스에는 100% 떨리는데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할까요? 오늘 딱 그 강의 제가 하는 거 들으시면 어느 정도 조금 답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파르르 떨리는 얼굴, 스트레스일까요? 병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알쏭달쏭하시죠? 자, 이 시간 송숙근 원장님이 준비한 PPT 자료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굴에 떨린다는 게 사실 한 가지만 있진 않거든요. 이제 네.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저한테 뭐 떨려요. 어떤 분은 부르르 해요. 뭐 찌릿찌릿해요. 뭐 여러 가지 양상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양상들에 대해서 조금 눈으로 보시는 게 아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이제 이런 증상입니다. 이렇게 오, 눈밑이 맞아요. 떨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오시거든요. 네, 보면은 여기가 떨려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떨려요. 뭐 이제 이러시면서 눈 주변의 부위는 다르긴 하지만 제일 많은 경우가 대개는 이렇게 눈 아래, 예, 눈동자 아래쪽에 있는 눈꺼풀이 떨린다 하시는 분이 사실 이제 제일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눈떨림 중에서 안검 미세 떨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안검 경련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눈동자를 이렇게 둘러싸는 근육이 있어요. 이제 네. 사실 눈을 이렇게 감는데 작용하는 근육인데 이런 근육이 간단하게 이제 뭐
거두절미 다 설명드리면 근육이 좀 놀란 거다, 근육이 좀 피곤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이제 근육들은요, 좀 과도한 피로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툭툭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원래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눈 근육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이런 식의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조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예가 사실은 딸꾹질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딸꾹질은 이게 이 흉경막 근육에 떨려서 딸꾹딸꾹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에 눈에 나타나는 게 부르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눈꺼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군요. 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부분 물어보시면 이게 하루 종일 가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몇 초 있다가 뭐지 하고 조금 지나면 없어지고 좀 길어야 몇 분 있다 없어지고 근데 이제 하루에 이런 게 한두 번 있다가 없어지거나 되게 많은 경우들은 사실은 별다른 걸 안 하셔도 그냥 하루 이내 좀 길어야 뭐 3, 4일 이 정도시면 그냥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상하게 유난히 조금 이제 좀 오래간에 이제 그러시면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이제 제일 많죠. 기능적으로는 사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래만 떨리니까 신경 쓰이는 거지 뭐 보는데도 지장이 없고 네. 뭐 눈 감고 뜨는 거에도 지장이 없고 하시니까 사실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제일 흔하고요. 두 번째 근데 조금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어쨌든 눈의 피로인데요.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정확히 눈 근육의 피로입니다. 피로인데 뭐 피로, 스트레스 또는 카페인을 많이 드신다든지 뭐 술을 드셨다든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눈 근육이 필요한 거니까 눈을 뭔가 이렇게 부릅뜨고 보는 경우가 좀 오래 있을 때 이제 그때 조금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눈 밑이 이렇게 부르르 떨린다고 하시면 내가 요즘 좀 눈 근육을 혹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는 눈을 좀 감는 시간을 좀 늘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장시간 이렇게 딱 부릅뜨고 보는 거를 조금 피하시거나 이제 이러시면 뭐 카페인도 좀 줄이시고 네. 잠도 좀 충분히 숙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얘기들로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눈 떨릴 때 약국에서 마그네슘 사 먹고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먹고 좋아졌으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아마 안 오셨을 거고 네. 먹고 안 좋아지니까 병원에 오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마그네슘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뭐 아마도 이 눈 근육 일부가 그 마그네슘이 원래 근육 움직임에 중요한 그 미량 원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눈 근육 쪽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피 검사상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정도 아니면 내가 먹는 걸 보충해야 될 정도의 마그네슘 부족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의 근거는 없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셔서 나쁜 건 아니지만 눈 떨릴 때 마그네슘을 계속 보충해야 된다. 꼭 또 그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좀 다른 종류의 떨림이다. 저는 눈만 떨리는 게 아니라 볼도 떨리는데요, 입도 떨리는데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동영상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부터 얼굴 전체에 얼굴이 실룩실룩. 이거 심하면 눈도 이렇게 막 윙크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쪽 얼굴 연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람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반쪽 얼굴이 떨린다고 해서 반칙성 안면 경련, 반쪽 얼굴 연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종적인 약간 해부학적 구조 때문인데 중년쯤부터 좀 많이 생기시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빡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서서히 나타납니다. 되게 눈 밑이 좀 떨리다가 아까 했던 그런 간헐적 안면 경련으로 안검 경련으로 좀 비슷하게 좀 떨리다가 근데 이제 이게 좀 오래 가요. 네. 한 3, 4일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좀 오래 가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있다 없다 하긴 하지만 점점 갈수록 눈꺼풀 아래 있다가 그 다음에 눈꺼풀 위쪽도 떨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볼도 떨리다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얼굴 전체가 떨리거나 너무 심하면 이제 목까지 가거나 이제 이러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있다고 해서 그 건강이나 수명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데 얼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 이제 얼굴이 이상하고 내가 눈이 자꾸 감기니까 사회생활에나 이런 데 좀 지장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이게 생기는 거는 다행히 뇌의 문제는 아닙니다. 뇌의 문제는 아닌데 얼굴을 움직이는 얼굴 신경 반쪽 요거는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내가 원할 때만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 얼굴 신경이 나오는 게 그 뇌 안에서 혈관들이 같이 나오는 좁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선천적으로 혈관하고 신경이 닿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제 그 혈관하고 신경이 이렇게 자극이 되다 보면 일종의 이제 신경은 피가 가니까 뻘떡뻘떡 뛰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자극을 주다 보면 일종의 신경의 합선이 일어난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선천적인 문제다. 물론 이제 이게 누르는 게 신경을 누르는 게 보통은 대부분은 혈관입니다만 다른 경우들이 있겠죠. 종양이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구조물이 누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양상이나 다른 이상이 보인다는 경우에서는 MRI 같은 거를 검사를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지 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안면신경 마비가 온 다음에 후유증으로 오히려 마비는 좋아졌는데 이상한 이렇게 떨림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분도 있어요. 치료는 사실은 건강이나 수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으시다 하시면은 굳이 치료를 안 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뭐 되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증상을 줄이는 약물, 두 번째가 증상을 줄이는 보톡스,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가 이제 수술적 치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래 보톡스는 사실 이런 증상 때문에 개발이 됐던 약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미용으로 더 유명하긴 합니다만 원래 이런 것 때문에 개발됐던 약물입니다. 네. 수술적 치료 같은 건 아까 이제 신경하고 혈관이 눌려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띄워주면 그게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수술하시면 사실은 대부분은 성적은 좋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수술이다 보니까 마취도 해야 되고 어쨌든 칼을 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수술은 조금 신중하게 네. 결정을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흔하진 않은데요. 사실은 저는 한쪽이 아니고 양쪽 눈이 다 감겨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눈이 이제 실룩실룩실룩하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양쪽 눈 근육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인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뇌 기능이 관련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 조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근데 요 경우는 그러니까 뇌 이상이라고 해서 MRI 찍어서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뇌 기능적인 문제고 그 고령이시거나 뭐 파킨슨 증상일 때 같이 나타나시거나 다른 뇌 기능 이상과 같이 나타나시거나 이제 이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이건 이제 시력하고 관계없는데 눈이 거의 이렇게 감기고 그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운전 같은 거 할 때 눈이 감기니까 되게 불편하다 이러신 분도 많으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약물 갖고는 잘 안 되고 대개는 이제 주사 보톡스 치료거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뇌 혈관 쪽이 아니고 뇌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뇌신부 자국술 이런 수술로 뇌 자체에 대한 수술합니다. 근데 사실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수술도 이제 증상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톡스 이제 이런 걸로 주사로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거 말고도 이런 눈이 떨려요, 얼굴이 떨려 하시는 병은 되게 많아요. 되게 이제 많으신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가끔씩 오는 이제 눈에 떨림들, 그다음 반쪽 얼굴 떨리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쨌든 신경과 의사한테 오시면은, 이건 원래 이제 신경이 어쨌든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말초신경도 신경과에서 봅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감별이 필요한 거고요. 뭐, 어쨌든 이제 신경과 오시는 거는, 이게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지거나 하루 이틀 지나서 없어지네? 그러시면 사실 굳이 병원에 안 오셔도 되죠. 근데 네. 장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한 일주일 이상, 보통은 이제 2주 이상 가는 거죠. 그렇게 오래 가는 경우. 또는 이게 갈수록 점점 심해지네? 내가 맨 처음에 눈꺼풀 아래만 시작했는데 볼도 떨리네? 그다음에 내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6개월 전에 있었고 이번 달에 또 생겼네? 이러시면 이제 반복이 되신다거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떨림만 미세하게 있으신 게 아니라 뭔가 보이는 것도 이상해지거나 말도 어눌하거나 몸에 다른 신체적인 이상도 같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눈 말고 사실은 이제 볼이라든가 입 끝이라든가 이렇게 얼굴이 좀 넓은 부위로 떨린다 하실 때는 그때는 사실 신경과를 오시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질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얼굴의 떨림이 우리가 흔히 하는 눈가 쪽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운전이 좀 어려우실 정도로 이렇게 눈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감기는. 이제 반쪽으로 연축인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반쪽이 감기시는데 이제 심하시면은 이렇게 되시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운전할 때 이제 한쪽으로는 핸들하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띄우시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근데 이 팔에를 떨림이요. 예,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뭐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쪽 질환들은요. 네. 대부분이 나 의지하고 관계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감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드물게는요, 약간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반의도적으로 증상을 이제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분은 사실 거의 드물고요. 어쨌든 이런 증상도 나타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저절로 생긴다. 이제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으니 이 앞면의 팔의 떨림에 대해서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함을 좀 알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겪고 계시고 또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티지 1985님께서 원장님 눈과 눈썹 쪽 떨림, 안면마비 증상은 아니겠죠? 눈하고 눈썹 어쨌든 떨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운동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운동이 이제 늘어난 거고요. 이제 마비라고 하는 건 운동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근데 사실은 증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입니다. 마비는 내가 눈을 감고 싶은데 잘 안 감기는 거, 뜨고 싶은데 잘 안 떠지는 거, 이런 건데요. 사실 이제 눈은 생각보다 이제 뜨는 게 있고 감는 게 있잖아요. 눈을 이제 뜨는 근육이 고 감는 근육이 있어서 어떤 게 더 세게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눈이 자꾸 감겨요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눈을 뜨는 근육에 마비가 와서 눈이 이렇게 감기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눈을 뜨는 근육은 멀쩡한데 눈을 감는 근육이 오히려 힘이 세지면 눈이 이렇게 확 감기는 거죠. 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반쪽 얼굴 연축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제 기능 항진입니다. 오히려 이제 신경이 과다하게 돼서 오신 경우라서, 그러니까 똑같이 눈이 감겨요라고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근육 힘이 세져서, 어떤 분은 오히려 근육 힘이 약해져서, 그래서 증상이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신경과 오셔야지만 의사가 이제 봐서 진찰을 해야지만 감별이 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아까 게런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품하거나 이럴 때만 미세하게 부르르 떨린다. 요거는 사실 지나가는 안검 경련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이제 오래 가지 않고 가끔씩 있다 없다 하시는 경우라면 있다 없다 하시는 경우라면 뭐 그렇게 사실은 검사하신다고 이상이 나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잠시만 저 좋은 인지를 위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자, 이어서 윤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시작 체크를 해주셨고요. 장미공원님께서는 선생님 50대인데 자세하진 않지만 아마 2년 전부터 갑자기 얼굴이 떨리더니 심해지면 입술 쪽의 근육이 움직이기 힘들게 마비 증상처럼 나타나더니 손이나 전완근 쪽도 같이 마비 증상처럼 나타납니다. 이게 마그네슘 부족인지 왜일까요? 아니면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마그네슘 부족의 근거는 별로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개는 이제 얼굴만 본다면 네. 얼굴이 떨리고 이제 입술 쪽 근육도 움직인다면 이제 반쪽 얼굴 연축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반쪽 얼굴 연축인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얼굴만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증상이 있을 때 손이나 이런 것도 같이 문제가 있으시다면 요거는 사실 조금 다른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얼굴 외에 다른 신체적인 데까지 같이 온다면 요거는 신경과를 좀 가셔가지고 진찰이나 이런 걸 좀 받아보셔야 될 거예요. 네, 한번. 그리고 혹시 이게 식사와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식사하고 관계 있는 증상들은 아닙니다. 네, 이쪽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전해질이나 마그네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 드물고요. 다만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몇 가지 이제 검사들을 하는 거는 뭐 그래도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 검사들을 하기는 해요. 이제 아주 희귀 질환으로 이제 전해질 불균형 있는 병들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검사했지만 마그네슘 부족 있는 분들은 못 봤고요. 예. 다만 이제 몇 가지 이 근육의 대사하고 관련이 있는 수치들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예. 가끔 흔하진 않지만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떨림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한 피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플로아님께서는 제가 요즘 들어 엄청 자주 이러거든요. 항상 왼쪽 눈이 커플만 그러는데 막상 떨리는 느낌이 들어서 거울을 보면 떨린다는 게 또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가끔씩 마그네슘 부족으로 떨렸을 땐 엄청 파르르 떨리는 거라 누가 봐도 눈 떨림 증상이 보이는데 지금 제 증상은 심하게 파르르 떨리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근육이 움찔대는 느낌입니다. 왼쪽 눈 위 커플만 특히 그러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전형적인 안검 그 경련입니다. 어쨌든 뭐 눈 아래쪽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위쪽도 그러신 경우가 있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떨린다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움찔 이렇게 움직여요. 예, 파르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실제로 이렇게 실룩 이제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규칙적이지도 않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빠르다가 느리다가 또 한동안 없다가 나타나고 이제 이러신 거라서 이렇게 눈꺼풀 위에 일부만 나타나거나 하신 거라면 어쨌든 눈을 좀 편하게 하십시오. 눈을 좀 감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좀 피하시거나 뭐 카페인도 좀 피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권하고요. 마그네슘은 뭐 이제 본인 옵션입니다. 예, 드셔도 나쁠 건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 치료해야 된다 이러진 않고요. 이게 이제 어떤 건강에 문제 되지는 않지만 다만 이게 조금 오래 가거나 불편하시면 아주 소량의 보톡스 치료만 해도 사실은 좋아지거든요.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굳이 치료를 사실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이게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 이제 그러신 경우에서는 이제 가까운 데 신경과 가시면 아주 소량의 마그네슘. 근데 소량의 이제 보톡스요. 말 잘못했네요. 예. 근데 보톡스는 이제 잘못 넣으면 오히려 눈이 안 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나 이런 거는 이제 잘 보톡스 많이 이제 하시는데 가셔서 놓는 걸 권합니다. 예. 네. 아까 PPT 설명 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이 눈과 얼굴의 떨림 증상으로 인해 뭐 생명이 단축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런 해주셨는데 질환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의 없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삶의 질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뇌 안에 신경 뇌에서 신경이 나오는 쪽에 어떤 종양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좀 오래 간다.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얼굴만이 아니고 몸의 다른 데도 같이 이상이 같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어쨌든 그때는 병원 진료를 좀 권하긴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엔젤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안면마비, 뇌졸중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검사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병원을 안 가면 얼굴마비 된 것, 치료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일찍 치료하며 얼굴마비가 빨리 치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안면마비는요, 이제 뇌졸중이 아닌 안면마비입니다. 신경과 의사라면 얼굴 보고서 합니다. 아, 네, 말 그대로 이제 의사가 보는 이제 시진이라고 하죠. 의사가 환자 얼굴 보는 거 몇 가지 이제 진찰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검사는 내가 눈으로 보고 한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의미하시면 돼요. 증상이 생기고 이제 얼마큼 빨리 병원 오셔야 다른데 안면마비가 생기셨어도 몇 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시면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와요. 이게 검사에 반영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검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기 때문에 네. 의사가 이제 보고 진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신경과 의사의 진찰이라는 게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면 압니다. 보면 아는 거고요. 안면마비는 뭐 어쨌든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안면마비는 얼굴에 이제 신경이 때문에 말초신경이라서 어쨌든 시간이 되면 회복되시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몸에서 사실 회복이 제일 느린 데가 신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추신경은 사실 회복이 안 되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 말초신경은 되게 회복이 됩니다만 증상이 많이 심해진다에 가시면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어쨌든 빨리 가시는 게 그래도 후유증을 최소화하거나 그래도 완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고 말초신경도 한참 지나거나 가시면은 좀 경과가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흐른다님은 평소에 괜찮다가 머리를 감을 때나 세수를 할 때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으면 눈떨림 증상이 생깁니다. 벌써 2달이 넘었고요. 왜 그런 걸까요? 신경외과 선생님은 15일치의 약을 복용해보고 안 되면 MRI를 찍어보거나 수술할지를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신경과 선생님은 50대 이후에 많이들 있는 증상이다. 너무 걱정 마시고 약 드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면 좋아진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뭐 저는 신경과니까 뭐 신경과 의사분들이 맞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뭐 자세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육이 조금 피로도가 올라가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면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끔 떨리는데 내가 보는 거에도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사회생활, 다른 사람한테 지적받거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그런 경우는 그냥 근육이 조금 건강하지 않다는 것뿐이지 그걸 사실 질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네. 자, 엔젤님은 안면마비 아까 이어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안면마비로 신경과에 갔는데 마비 증상이 5일쯤 됐을 때 뇌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입원을 원치 않아 외래를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어떤 치료를 하나요? 입원을 안 해도 되는지 현재 1개월이 지났는데 마비 증상이 심합니다. 입이 많이 삐뚤어졌는데 정상으로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일단은 보통은 이제 요거는 얼굴 떨림하고 좀 반대로 안면 마비인데요. 이제 마비이신 경우에서는 실제로 얼굴 신경이 염증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손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염증이 이제 균이 감염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요거는 그 면역계 이상 때문에 생긴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계 이상이 면역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잘못된 면역 반응이 나타나서 자기 얼굴 신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안면마비가 오시기 전에 약간의 뭐 감기라든지 설사라든지 이제 이런 증상이 좀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제 초기에 빨리 가시면 그 잘못된 면역 반응을 이제 줄이는 치료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항바이러스를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 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시면 약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증상이 생기고 가장 좋은 건 그래도 2주 이내는 이제 가셔야 되는데 뭐 경과가 좋다 나쁘다는 건 사실 상대적이긴 합니다. 빨리 가셔서 경과가 좋으신 분도 있고 좀 처음에 빨리 갔는데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시간이 이제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시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복에는 한 2개월 좀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저는 오래 가시는 분은 한 6개월 거의 한 2년 가까이 걸리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는 순간이지만 회복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좋아지는 이제 와중에 이제 초기 치료를 지금 한 달이면 사실 초기 치료할 시간은 지나신 거고요. 이제 얼굴에 대한 이제 재활 치료 아니면 신경 자극 치료 이제 이런 것들 하시면서 이제 기다리시면 조금씩 회복이 되실 겁니다. 네.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자, 닐리리 만모님은 마그네슘을 먹은 지 3주 정도 됐고요. 눈 떨림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요즘은 관자놀이, 볼까지 떨리는데 이 얼굴 부위 떨림이 제일 심하고 가끔 팔뚝이나 허벅지 쪽에 살떨림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더 먹어봐야 될까요? 서비스직인데 눈밑이 시도 때도 없이 달달 떨리니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니까 마그네슘 부족 드신다고 잘 안 좋아지시겠죠? 네. 그 떨리시는 게 눈밑만이 아니고요. 얼굴이나 볼까지 떨린다고 하시면 요거는 반쪽 얼굴 연축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경과를 좀 가셔서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지 상의를 하시고 마그네슘 외에 정확한 약물이나 아니면 보톡스 치료 이제 이런 거를 시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겁니다. 네. 네. 자, 오영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제주 연세외대 신경과 송숙군 원장님과 송예은 아나운서님, 그상모 PD님. 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엔젤님은 빈혈 시에 이 어지럼과 기립성 저혈압 시의 어지럼증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요? 기립성 저혈압이 20, 30대 젊은 사람에게도 오는지, 30대 여성이신데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하며 어지럽다 이런 것도 기립성 저혈압인지 아니면 빈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일어날 때 눈앞이 깜깜하고 어지럽다면 정확한 명칭은 기립성 어지럼증이고요. 기립성 어지럼증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실제로 기립성, 그러니까 일어날 때 어지러움 생긴다는 것 중에 저혈압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어떤 원인이냐 하는 경우는 뭐 저혈압이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어쨌든 몇 가지 이제 검사가 필요하고요. 보통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빈혈의 주된 증상은 어지러움보다는 두통이에요. 보통은 핑 하면은 빈혈 때문에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만성 빈혈인 경우에서 어지럽다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두통이 주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지럽다 하시면 빈혈 검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어지러움이 생기는 원인들의 다른 검사들을 하셔야 돼요. 그 원인이 자율신경계일 수도 있고 저혈압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몇 가지 다른지 진찰이나 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쩌다 내가 잠깐이 아니라 이게 반복이 된다 하시면 그때는 지금 진료를 좀 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네. 자, 기적이 일어나다님, 교수님 왼쪽 눈떨림이 있어서 마그네슘을 약 4개월간 복용했습니다. 증상이 그대로여서 신경과를 방문했고 자체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고요. 영상학과 MRI 검사 결과 안면 신경혈관끼리 닿을 때마다 떨림이 발생, 보톡스 주입, 2주 후 보충,
그리고 난 뒤에 2주가 다 되어감. 근데 떨림은 완전히 호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효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안면 MRI에서 안면신경 혈관끼리 닿았다는 얘기 들으신 거 봐서는 이제 전형적인 반쪽 얼굴 연축이신 것 같은데요. 그 보톡스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사 효과는 넣자마자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평균이 한 일주 내외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빠르신 분들은 주사 맞고 나서 한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길게는 2주 이상 걸리고요. 어떤 분들은 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네. 원래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보톡스가 효과가 사실 좋기는 한데요. 그 영구적이지는 않은 게 사실은 좀 단점이에요. 비교적 안전하고 하긴 한데,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가는 효과도 한 3개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평균이니까 3개월이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길게는 6개월 이상 가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얼마큼 가냐 하는 거는 이제 맞아보고 하는 거고요. 의사가 보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좀 부족하다 하면은 그 다음번 주사를 맞을 때 이제 용량이라든가 위치 이런 거를 계속 교정하면서 이제 놓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보톡스는 효과가 없다고 자꾸 맞으시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내성이 생기시면은 주사 효과를 아예 못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 몇 가지 그 기간이나 규칙을 잘 지켜가지고 보톡스를 맞으시면 굉장히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2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네. 자, 이 시간 송석구 원장님과 함께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시각 오후 6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엔젤님께서 오늘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부분의 주제인 것 같아요. 50대인데 머리가 자꾸 떨리고 이런 것도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을까요? 병원 가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검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머리라고 하시지만 머리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 머리가 다 떨리시는 분도 있고, 머리도 뭐 이제 옆으로 떨리시는 분이 있고, 위아래에 떨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턱만 떨리는 분도 있고, 뭐 목소리가 같이 떨리시는 분도 양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신경과 의사가 봐야 돼요. 네, 봐야 됩니다. 이거는 검사를 한다고 나오지 않고요. 어떤 양상의 떨림인지는 경험 있는 의사가 봐야 됩니다. 시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떨린다고 굉장히 이제 많이 오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쪽 보는 의사니까. 그 증상이 막상 의사한테 딱 왔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모릅니다. 봐야지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증상이 항상 일관되게 똑같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의사한테 가시기 전에 본인이 심할 때 증상을 동영상으로 찍어놔서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막상 의사한테 가면은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다 동영상 금방 찍을 수 있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나온 홈비디오도 막 해서 이제 힘들게 갖고 오셨는데 요즘은 자기 핸드폰 딱 해서 딱 찍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떨리는 부분 전체 다 보이게 해서 한 20초, 30초 이렇게 조금 넉넉한 시간 찍어가지고 심할 때마다 한 2-3개 정도 찍어 놓으셨다가 의사한테 갈 때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의사도 어쨌든 봐야지 아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진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 떨림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본인이 모르시는 사실 증상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동영상 찍어놨다가 의사 이제 진료를 보시면 좋겠어요. 머리 떨린다고 할 때 사실 대부분의 제일 흔한 경우는 그냥 나이 들어서 오시는 떨림입니다. 사실 이제 본태성 떨림하고 유사한 현상인데요. 그냥 고개만 살짝 새머리 흔든다고 하죠. 살짝 떨리시는 건데 그거는 건강이나 수명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떨림이 제일 많은데 뭐 파킨슨병 때 오시는 머리 떨림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거는 어쨌든 의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료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통증일기 적어오면 도움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영상도 특히 떨림 같은 경우는 그럼요. 너무 중요한 자료겠네요. 네. 자, 그린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늘리리 만무님께서도 이 눈떨림 수술 치료를 좀 많이들 하시는 편일까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반쪽 얼굴 연축인데요. 그 수술이 뇌 자체를 건드리는 수술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혈관하고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이제 띄워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뒤에 절개하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취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인 증상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마취를 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시면 이제 수술을 못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수술을 하면 대부분이 좋아지시지만 아주 드물게는 수술에도 일부 증상이 남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 기껏 수술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 1년 지나서 이게 다시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 성적이 이제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다 감안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다 이해하신 상황에서 이제 수술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다 하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이제 보톡스를 조절 잘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개월마다 주사 맞으시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맞으시는 네네. 거죠. 그 남은 여생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수술하는 게 훨씬 낫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남은 여생 따지면 보톡스 그냥 그 1년에 한 서너 번 와서 맞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이제 개개인마다 나이라든가 뭐 직업생활, 사회생활 이거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엔젤님은 눈 위가 움찔움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계속 놔두면은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눈시려까지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눈 안에 뭔가 염증이나 불편한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염증 때문에 눈을 감기거나 눈을 이제 자꾸 이렇게 찡그려 하시는 분은 있지만, 반대로 눈 근육이 나쁘니까 눈에 시력이 생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 근육하고요, 눈꺼풀의 근육하고 안에 우리가 시력을 보는 안구하고는요, 그냥 위치가 근접해 있는 거지 사실은 엄청나게 사실 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별개네요. 예, 그냥 위치가 근접하는 거지 지배하거나 이런 구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력하고 눈 근육 떨리는 거는 사실은 엄연히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력 쪽이나 안구와 관련된 건 그래서 안과에서 보시는 거고, 그 겉에 있는 요 근육에 떨리는 거는 신경과에서 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보람님께서도 굉장한 많은 고민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5일 출근 중에 4일을 졸음운전을 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고 출발하고 운전하다 멈춰서 자고 다시 운전하고 이랬는데요. 사고는 안 쳤지만 한번 옆 차량이 크락션을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던 거다가 수면 패턴이 엉망이 돼서 자꾸 초전하게 자고 자정에 깨서 조금 있다 더 자거나 아니면 그대로 출근을 하는데, 이 주말에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게 너무 절망적입니다.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었는데요. 감초 주사를 맞으니 졸음 오는 게 좀 덜해졌던 적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경과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도 이제 불면증이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수면 장애들이 오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신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잠이 이제 과다되신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졸음이 생기셨어요 하는 경우는 수면이 부족하신 경우인데,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불면증은 사실 시간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 아시는 게 평균 8시간 자야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어디까지 평균입니다. 평생 4시간만 자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10시간 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가지고 원래 진단하는 병이 아니고요.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날 2시간을 잤어도 다음날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건 불면증이 아니고요. 전날 10시간 잤어도 다음날 활동할 지장이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 시간이 아니고 수면의 질입니다. 아마 얘기하신 거 봐서는 잠을 주무셔도 뭔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만한 원인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충분히 원인을 잘 본인이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우신 상태라고 하시면, 요거는 수면 쪽, 대개는 신경과도 보시고 또는 이제 수면 쪽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쪽에 수면에 관련된 몇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운전에 문제 되시면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맞아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잠이 과다하게 오시는 병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검사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엔젤님께서는 그러면 안면마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일찍 가야 치료가 잘 되는 편일까요? 3일 정도 전에 가면 될까요? 안면마비가 오면 보통 한의원에 많이 가거든요. 안면마비는 사실 초응급은 아니고요. 사실 있으면은 내가 막 얼굴에 이제 삐뚤어 보니까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지, 이게 건강이나 수명에 지장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초응급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모든 신경에 오는 병은 빨리 가면 갈수록 좋죠. 네. 예, 가시면 좋고, 그 안면신경 마비가 왔을 때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라든가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은요,
보통은 권고하는 게 그래도 증상이 생기고 2주 이내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2주가 지나서 가시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2달 전에 안면마비 왔어요. 오시면은 그런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빨리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네. 자, 만두님께서는 안면마비로 병원에 갔는데 진단 병명이 벨마비, 간대성 반쪽 얼굴 연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대성 반쪽 얼굴 연축이라는 게 안면마비 후유증인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병인가요? 그리고 MV증의 치료가 필요하다 적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보통 두 가지가 같이 있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MVD가 이제 그 혈관하고 수술하고 띄어주는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얼굴 안면신경 마비가 다른 말로 벨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 안면신경 마비 또는 벨마비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벨마비는 얼굴이 이제 근육이 덜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게 대부분은 어쨌든 시간 지나면 거의 90% 이상 다 회복이 되시는데 회복되는 와중에 신경이 좀 잘못 회복이 돼서요. 네. 오히려 내가 떨어진 것만큼 딱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잘못된 회로가 생기면 반쪽 얼굴 연축과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양상이 조금 원래는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제 마비가 생겼잖아요. 좋아졌는데, 내가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때 네. 입술도 같이 실룩실룩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음식 씹을 때 침이 나오면 그때 얼굴이 실룩한다거나, 어떤 경우는 여기서 침이 나오는데 눈에서도 눈물이 나온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회로가 같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마비가 있고 난 후유증으로 이런 얼굴 떨림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경우는 얼굴에 신경하고 혈관이 닿아서 생긴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경 회로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수술로는 잘 치료가 안 되고요. 되게 이제 보톡스나 이렇게 증상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두 가지 병명이 다 있다면, 글쎄요,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아마 이제 감별이 안 되거나 감별이 앞으로 필요할 거다, 이제 이런 인물을 적어놓은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자, GBJ님께서는 30대 후반 남성인데요. 일주일 전부터 이상하게 왼쪽으로 누워있거나 수면 시 수십 초에서 수분 정도 지나면 머리와 뒷목에서 뭔가 꽉 막힌 것 마냥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답답해서 깨는데 두통과 목경직, 어지러운 게 몇 분간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수면 무호흡도 아니고 이석증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과에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답답해서 깨신다는데요. 자세에 따라서 나타나신다면은 어쨌든 그 뇌의 문제보다는 이 목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하고 관련된 두통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세에 따라서, 예. 또는 내가 어떤 특정 자세에 따라서 두통하고 더불어서 이제 신경학적 이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팔 들어 올리고 있다 보면 어지러우면서 기절할 것 같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정말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검사하시면 머리로 가는 혈관이 어떤 특정 자세 혈관이 이렇게 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그 어떤 어지러움이냐 어떤 두통이냐에 따라서 몇 가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자세에서 나타나신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 자세, 사실은 그 자세가 나한테 불편한 걸 유발한다면 그 자세를 안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일상생활 지장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건 가까운 이제 신경과 가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두통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보고, 두통의 원인에 대한 감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신경과이기 때문에, 신경과 보시면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일 거다, 이제 이런 데를 더 가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엔젤님이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님께서는 경련이랑 이 떨림의 차이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건 이제 약간 의학 용어인데요. 떨림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달달달달 떨리는 걸 저희가 이제 떨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련은 보통 이렇게 뇌 이상 때문에 몸이 이렇게 움찔 이렇게 떨리는 거. 대개는 옛날 말로는 이제 경련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이제 간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용어가 조금 뭐 묘사하는 바는 다릅니다. 네. 당당당님은 식욕억제제를 가끔 복용하는데 원래 안 그러다가 갑자기 오른쪽 눈빛이 경련이 생겨서 약 복용을 멈췄다가 또 먹으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약 부작용 때문인지 약을 중단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근육이 떨리는 거를 사실은 격렬해보다 이제 연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육 연축을 유발시키는 약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도 그렇고요. 아마 식이요법조제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식이요법조제 상당수가 어쨌든 뇌 신경에 작용하는 약들이 맞습니다. 항경련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약들은 사실 근육의 미세한 연축도 이런 거 유발하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약을 먹어서 그 증상이 계속 반복해서 생긴다. 그러면 그 약의 부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약을 약 때문에 생긴 거라면 그 약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약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무란무고님은 원장님 그냥 약국에서 파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마그네슘을 따로 안 먹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그네슘을 글쎄요, 이제 뭐 어쨌든 식사 같은 거를 제대로 잘 못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신장 기능 이상 뭐 등등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신 분들에서는 따로 약국에서 약을 이제 사서 드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지만 사실 식사를 잘 하시면 마그네슘은 의외로 이제 식사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미량 원소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그네슘을 굳이 따로 약을 사서 먹는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근데 그렇다면 저는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면 조금 활력이 도는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마그네슘이 아까 이제 우리 근육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필요 없는데 많이 먹으면 해가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심한 콩팥 기능 이상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이제 과량의 마그네슘은 들어가면은 또 그만큼 빠집니다. 네, 빠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빠질 약을 내가 더 돈을 내고 사서 먹느냐 이제 요거는 좀 따져 보셔야겠지만 먹는다고 그렇게 해가 되지는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식사를 잘 챙겨 드시면 사실 몸에서 필요한 마그네슘은 대부분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영양제를 드시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구름님은 아까 보톡스 얘기를 듣고 하신 질문 같은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평생 맞아야 할까요? 보톡스를 맞으시는 대표적인 경우들이 대개는 이제 아까 얼굴 떨리면 본다면 이제 반쪽 얼굴 연축이거나 양쪽 눈이 감기는 이런 식으로 감기는 이제 안검 연축이거든요. 네. 이 병들은 일단 생기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평생 맞으신다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쪽들은 증상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러실 수 있죠. 나는 지금 증상이 한 50대 생겼어요. 사회생활하고 해야 되니까 60대, 70대 맞으셨는데 70대 넘으니까 얼굴 떨리지만 별로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뭐 지적받는 것도 없고 그렇게 뭐 사회생활할 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이제 그러시면은 한 1년 안 맞다가 네. 나중에 우리 이제 손주 결혼할 때 됐는데 결혼식에 가려고 해요라고 해서 한두 달 미뤄서 맞고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시는 분은 있어요. 네. 이제 이건 어디까지 증상 치료니까 내가 이제 필요하면 맞으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혜진맘님은 뇌경색 환자로 연화 장애가 있어서 포트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뉴케어 300ml 3팩 정도를 섭취하는데 칼로리가 불안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조형 검사에서 통과하면 포트뷰를 뽑아도 되는지요? 보통은 이제 아마 성분을 보셔야겠지만 되게 뉴케어가 한 팩이 200 아니면 300 정도인데요. 그냥 대충 200cc면은 대부분이 200칼로리, 300cc면 300칼로리 대충 그 정도로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환자분 이제 체중하고 키하고 보시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요즘 뭐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루에 뉴케어 300이면 사실 이제 대충 900칼로리쯤 되신다는 건데 적죠. 예, 보통 성인에서는 숨만 쉬어도 오는 칼로리가 보통 한 1000kcal 정도 되니까 네. 요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칼로리는 사실 조금 늘리시는 게 필요하고 아마 이제 뇌경색 있고 하시면은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실 텐데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오히려 칼로리를 더 필요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형 검사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코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위장관으로 해서 바로 이제 튜브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식사 아마 양은 조금 늘리셔야 될 겁니다. 예. 네. 자, 이제 방송 시간이 마무리될 때가 돼서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젤님은 머리 떨림 치료제는 없을까요? 그럼 머리 떨림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한번 병원에 오시면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대입니다. 저도 모르게 가끔 목을 위아래로 조금씩 흔드는데 간혹 걸을 때도 증상이 발생돼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 마냥 순간 어지럼증을 느끼고 습관적으로 손을 어디 짚으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머리를 떨린다고
아프다고 하실 때 스스로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족들이 이제 데리고 오신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뭔가 그냥 머리 떨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균형을 잠깐 잃을 정도다 하신다면은 요거는 단순 머리 떨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신경과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경청 중입니다. 주신 릴리님 안모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1234님은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2달 전부터 걸어갈 때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약간 어질어질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뇌의 기능 이상인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 걸어갈 때 균형감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사실 많은데요. 내가 걸어갈 때만 어질어질 하신다면은 사실은 뇌 이상보다는 다리 쪽에서 오는 그 감각신경계 또는 자율신경계 이런 쪽의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뇌 이상보다는 그 다른 이제 말초신경계들 이제 이런 쪽의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생활이야기님의 질문인데요. 뒷목이 땡기고 뻣뻣합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CT를 조용술 먹고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뒷목이 땡기고 뻣뻣하신데 아스피린 먹고 좋아지신다면 이건 혈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 CT나 MR을 찍어도 당연히 이상이 없으시겠죠. 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겉에 오는 통증입니다. 목이라든가 여기도 다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네. 오시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 뭐 기타 등등 두통들이 있는데 MRI 찍어서 안 보이는 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통 생긴다고 다 영상 검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예,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증상에 대해서 본인 두통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이거는 의사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 CT 찍어서 CT나 MRI 찍어서 이상이 보이는 두통은 예전에 제가 두통 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입니다. 나머지 99명, 98명은 두통이 있지만 영상은 정상입니다. 예.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원장님과 함께 이제 두통에 대해서 그렇죠. 몇 예. 번 자세하게 네, 네.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이후에 내가 두통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다면은 비욘드 검색창에 송숙근 원장님 두통 치시면 아마 뜰 텐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귀중한 금요일 날 또 진료를 마치시고 우리 원장님께서 네, 여러분들의 Q&A에 다 답변을 드리기 위해 50분 동안 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원장님과의 방송은 매달 저희가 한 번씩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 달 방송에 또 오후 6시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연세위드 신경과 송숙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